433. 433은 뭐예요? 여러분들 집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죠. 집합. 집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해서 분명한이라고 하는 거 명확해야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 되니까 자 1번 10보다 작은 짝수 집합 맞죠? 2번 6의 양의 약수 집합 맞죠? 3번 키가 큰 축구 선수의 모임 3번은 집합이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쭉 쉬우니까 좀 간단한 것들은 빨리빨리 할게요. 436번입니다. 네, 7보다 작은 홀수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7보다 작은 홀수 1, 3, 5 해서 원소가 3개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얘들아? 원소가 3개고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0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틀렸죠? 2번 3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하면 보기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얘들아? 자 간단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넘어갑시다. 표현 방법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자 볼게요. 440번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합 A가 원소가 4, 8, 12, 16입니다. 이렇게 생긴 집합 A. 자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집합 A는 4, 8, 12, 16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올바르게 나타낸 거 찾으면 되는데 자 그냥 보기 1번부터 설명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자고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죠. 8의 약수 1, 2, 4, 8 소율이 이거 맞아요? 맞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2번 집합 A는 뭐라고 되어 있냐? 16의 약수 그럼 1, 2, 4, 8, 16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자 3번 집합 A는 뭐라고 써 있어요? 16 이하의 2의 양의 배수 그럼 2, 4, 6, 8, 10, 12, 14, 16 맞아요? 이것도 아니죠? 자 4번 20 이하의 4의 배수 그러면 4, 8, 12, 16, 20까지예요. 이하니까 맞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찾는 답은 1, 2, 3, 4번이 아니고 뭐야? 5번이죠. 20보다 작은 4의 배수 맞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가 하나 나와요. 너무 간단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건데 유한 집합이랑 무한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니?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 셀 수 있으면 유한.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 무한. 이해했죠?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종여봐. 여기서 하나만. 백종엽. 이게 뭐였죠? 공집합이었어요. 맞지 얘들아? 공집합? 그럼 종엽이 공집합은 유한이야 무한이야? 뭐라고? 그렇지. 공집합은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0개 그래서 얘는 유한 집합입니다. 이걸 무한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공집합은 유한 집합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냥 445번이 뭐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죠. 해석은 그냥 이렇게 해요.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X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그 X가 뭐냐면 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이 원소래요. 결국은 2차 부등식의 해가 원소가 된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이해했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집합 A가 뭐가 돼야 된다 얘들아? 공집합이어야 돼.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가 해가 뭐 해야 돼요?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이해했지 얘들아?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공집합이 된단 말이야. 해가 원소니까 원소가 없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자 도아야 요 좌변에 있는 2차식을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아래로 블록 그래프죠. 우리 기말고사 때 나왔던 얘기잖아. 아래로 블록 그래프 종류는 총 몇 가지야? 현재야? 세 가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세 종류란 말이야. 그럼 이 세 종류의 그래프에서 2차 함수가 0보다 작대요. x축보다 아래쪽을 찾으라는 거잖아 얘들아. 부등식을 풀 때는. 그런데 해가 없어야 되니까 0보다 작은 게 없어야 되지. 0보다 작은 게 없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두 종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맞죠? 이 두 종류의 그래프는 뭐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중근이거나 x축과 만나지 않거나 허근이거나.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판별식이 자 그냥 4분의 d 쓰면 자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0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하시면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k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이상 2 이하입니다. 라고 해서 k 값의 범위까지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 소율이 한번 얘기해봐. 집합 문제 같아요? 이게? 아니죠. 솔직하게 얘는 집합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얘들아. 그냥 2차 부등식 문제에 더 가까운 거죠. 2차 부등식을 그냥 표현을 집합 이용해서 표현만 했을 뿐이니까. 알았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인데요. 자 얘들아 해보자. 유형 5번은 얘들아 우리가 이거 마지막에 한 번 더 배워요. 지금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갈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가 몇 개냐? 인데 자 집합 A는 1, 2, 3이라고 해보자. 중요한 봐. 집합 A는 원소 몇 개야 지금? 원소가 3개죠. 하나 둘 셋 맞지 얘들아? 이 원소의 개수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가 n입니다. n. 알겠지? n 가로 열고 집합 A. 그래서 우리가 그냥 NA라고 읽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편하게 NA라고 읽고요. 그냥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우리 지금 영어 공부 시켜줄게. 너 N이 뭐의 약자야? 영어 공부 시켜줄게. 5, 4. 너 모르면 라인 세면 해줄 거야. 개수라는 뜻. 뭐라고? 맞아요. 오, 넌 뭐의 약자야? 오, 쓰기 안 읽을게요. 자, 그래서 NA는 3 이렇게 됩니다.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기호를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주영이 퀴즈 틀리면 딱밤. 틀리면 오늘 친구들이랑 뭐 놀아? 몇 개? 그렇지, 빵개. 현지 퀴즈. 저희는 예. 아, 저 위에 뭐요? 아니 이거 그냥 얘. 이거 신경 쓰지 마. 0. 뭐? 1, 0. 핸드폰 뭐야? 010이야? 빨리 얘기해봐. 1이야 0이야? 빨리 확실하게 얘기해. 0. 뭐? 0. 손 들어봐. 벌써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 가은이 몇 개야? 1이야. 진짜 잘 봐. 얘는 공집합이야. 원소가 없어서 빵개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야. 우리 집합을 중괄호로 표현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그래서 원소 한 개라고 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알았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할 수 있긴 한데 실수도 조금 많아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 문제도 문제지만요. 선생님이 하나 더 448번 보면서 뭐 요 얘기 포함해서 필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얘들 알겠지? 448번입니다. 자, 448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합 A의 원소가요 1, 2, 3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니 얘들아? 맞죠? 집합 A의 원소가 1, 2, 3.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요 도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의 약수. 맞아요? 9의 약수니까 뭐야 도와요? 1, 3, 9.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집합 C라고 하는 걸 봤더니 원소가 X, Y예요. 여기까지 됐지? X랑 Y를 곱해서 원소를 만드는데 자, 조건이 어떻게 되냐? X는 집합 A의 원소 맞아요? 여기 있는 놈이야. 일단 오케이? Y는 집합 B의 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집합 C를 만들 거란 말이야. 하나씩 곱해보겠죠? 맞니?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건 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연산을 하게 되잖아 우리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씩 곱하면 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근데 조금 더 복잡한 연산들이 나올 때가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밑에 그 밑에나 아니면 또 좀 더 복잡한 연산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일단 뭐 요거부터 얘기하죠. 454번 잠깐만 봐볼래? 454번 잠깐만.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문제 보면 집합 C가 원소가 X 플러스 2Y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요거 가지고 X 플러스 2Y를 만든다고 하면 X에다가 요거 2배에서 더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맞니?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요 중복인 걸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아예 빼먹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원소의 개수가 적고 연산이 간단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연산을 만들 때는요 보통 아이들이 표를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씩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표를 그려서 풀 거야. 알았지? 표를 그리는 방식은 간단해요 얘들아.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잘라서 가로, 세로줄 아무 데나 골라요. 여길 X, 여길 Y라고 하면 오케이? 가로줄에 X 1, 2, 3이 되고요. 세로줄이 Y 1, 3, 9가 되죠. 맞니 얘들아? 이렇게 해서 표를 조금 사용해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곱해버려요. 그러면 1, 2, 3, 3, 6, 9, 9, 18, 27이죠. 맞니? 맞아요? 이렇게 놓고서 중복인 거 하나씩 지워버리면 1, 2, 3, 6, 9, 18, 27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산을 쉽게 그러니까 안 헷갈리고 빼먹는 거 없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애들이 이용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간단하잖아요. 그치 얘들아? 이런 건 조금 간단해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만들면 집합 C는 원소가 1, 2, 3, 6, 9, 18, 27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돼요. 됐어 도와요? 자 그럼 도와. 집합 A, A 원소 몇 개야? 3개. 그 다음에 NB는요? 마이너스 NC는요?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 빼기 7 하면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죠 얘들아? 457번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집합 A는 X와 A, X 3A 플러스 8이고요. 집합 B는 X가 0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요. 집합 B는 1, 2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다고 얘들아.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안 했지? 이런 친구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옆에 가서 귓속말 한마디 하세요. 병신. 알았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절대 안 돼. 이게 뭔 뜻인데?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이잖아. 그럼 여러분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은 무수히 많죠? 0.1, 0.2, 0.3 얼마나 많아? 0.11, 0.11111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 이해되세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쓰는 진짜 친구들이 있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야. 너니? 근데 좀 질문해야 돼요. 뭐야? 갑자기? 유형 3번에 우리 갑자기 유형 3번으로 그 궁금해진 게 있는데 유형 3번에 그 0441번에 또 그러면은 여기는 써 있잖아요. 홀수, 짝수, 정수라고 표시를 직접 해줬단 말이야. 그럼 근데 이거 분수는 어떻게 해요? 분수라는? 분수는 어떻게 해요? 어디가 분수라나? 분수가 홀수랑 특수가 있어요? 없지. 홀수, 짝수는 다 자연수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 그럼 얘들아 지금 내 말 이해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거인 정수라고 했다면 1, 2가 맞아 얘들아. 알겠니? 근데 부등식으로 표현할 때는 안 돼. 그러면 자 가은이 한번 물어보자. 가은아, 이 부등식은 벤다이어그램이라네.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원소가 무수히 많아. 그치? 원소 나열이 안 돼. 그래서 이 부등식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수직선 이용해서 푸는 거야. 포함관계라는 걸. 알겠니 얘들아? 수직선 이용해서 포함관계를 보는 거란 말이야. 자, 문제를 보시면 이어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집합 뭐가 B가 집합 A 안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현재야? 누가 안쪽에 있어야 돼? 집합 B가 안쪽에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라고 얘들아. 수직선을 쓱 긋고 자 집합 B부터 표현을 하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얘가 바로 집합 B가 돼. 이해했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집합 A라고 하는 거 A보다는 크고 3A 플러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A보다 크고 이건 색칠해서 3A 플러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바로 A. 요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해했니? 그럼 이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부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맞니? 자 호준이 A는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또 생각해야지.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도아야 3A 플러스 8은 3보다 커야 되죠? 맞아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3A 플러스 8은 3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둘 다 이쪽도 만족해야 되고 이쪽도 만족해. 양쪽을 모두 만족해야 포함하는 거야 얘들. 알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A는 0 이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 3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외워서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알았죠?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자 일단 집합 A, B가 이렇게 있고요. 사실 이 앞에 있는 거 다 안 봐도 되고요. 이 부등식만 잘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포함 관계를 수직선 이용해서 볼 거거든요 얘들아. 알겠죠?
자, C, A, B. 자, C는 A 안에 들어있고요. A는 또 B 안에 들어있어요. 맞지 얘들아? 그럼 우리 요거 하나만 물어보자. 어떤 게 안에 있고 어떤 게 밖에 있어야 되는지 구분되죠? 이 구분돼요? 소율이? 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뭐야? C. 제일 바깥쪽은? B. 그렇지. 그러면 이걸 지금부터 부등식으로 먼저 옮겨볼게요. 수직선이라고. 자, 지금부터 잘 봐. C부터 표시할 거야. 마 1. 그 다음에 뭐야? 5. 요즘만 표시할까요? 여기는 안 돼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야. C. 자, 그리고 A. A부터 어디까지요? B까지. B까지. 요게 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6.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해됐죠? 그럼 이제 자 봐봐 왼쪽 거부터 왼쪽.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나타낼 수 있는 거 A는요 마이보다는 오른쪽에 있고요 마일보다는 왼쪽에 있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B라고 하는 애 이 오른쪽에서 보시면 자 그럼 B라고 하는 놈은 5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6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 포함 관계 자 소리가 뭐라고? 포함 관계에서 알았지?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등호 넣을지 말지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쪽이 색칠돼 있고 바깥이 색칠 안 돼 있을 때 이때만 등호가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등호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딱 요 경우에서는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은 색칠돼 있고 바깥쪽이 색칠 안 돼 있죠. 이 경우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요. 안쪽은 색칠돼 있고 바깥쪽 색칠 안 돼 있죠. 이 부분만 등호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요. 이거 외워서 하시면 등호 안 틀려요. 응?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봐봐 보자. A랑 B죠. 지금 비교하는 거. A가 안쪽에 있는 거잖아. 안쪽에 있는 애가 색칠돼 있고 바깥쪽이 색칠 안 돼 있죠. 이 경우에만 등호를 넣지 않아요. 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집합을 볼 때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안에 있는 집합 쪽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시면 B 집합과 A 집합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B 집합이 A 집합이 안에 있는 놈이란 말이야. 안에 있는 놈이 색칠되어 있고 밖에 있는 놈이 색칠 안 돼 있죠. 오케이? 이 경우에만 등호가 안 들어가고 색칠 뭐 안에 색칠 안 돼 있고 바깥에 색칠돼 있고 이런 것도 다 신경 쓰지 말고 다 들어가요 등호가. 딱 요 경우만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등호를 넣을까 말까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들아. 그게 헷갈리다면 이걸 외워서 그냥 갖다 붙이면 안 틀려. 포함 관계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얘들 알겠지? 분명히 얘기했어. 네, 유형 9번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얘들아 우리 부분집합 구하는 거 혹시 기억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 구하는 거 했었는데 가은아 기억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461번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부분집합을 구하는 얘기할 거야. 우리 부분집합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얘들아?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나눠서 보자고 했었어 맞지? 자 봐봐 자 집합 A는 원소가요 조건제시법 봤더니 9의 약수래 1, 3, 9 원소가 3개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1, 3, 9 원소 3개야. 이 원소 3개인데 뭐라고 써있냐? X라고 하는 애는 A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지? 그러면 X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럼 부분집합을 다 찾아보자고요 지금부터. X가 될 수 있는 애들 첫 번째 원소가 빵개 공집합. 자 원소가 1개 1 3 9 도와 맞아요? 이제 원소가 2개짜리 1 2 1 3 2 3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소가 3개짜리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유담이 이해됐니? 이렇게 부분집합을 찾았다면 문제를 한 번 더 읽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둘이 같으면 안 돼 라고 돼 있죠. 아니 얘들아, 둘이 같으면 안 돼. 부분집합이면서 같으면 안 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놈 얘 하나 빼고 이렇게 나머지 몇 개? 7개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가능이 돼요 이거? 7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분집합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 알겠지? 어허? 어허? 얘들아? 어허? 얘들아? 우리 대답들이 없지? 근데 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는 어디서? 야, 이는 어디서 나왔지? 아, 잠깐만. 이거 필기하면서 그대로 2라고 쓴 사람 있지? 있어? 없어? 현지 너니? 아, 미안해요. 1, 3, 근데 1, 2, 3을 갖고 있네요. 미안해. 중간에 바꿨네. 답을 막 내 맘대로 문제를. 요거 맞죠, 얘들아? 근데 이거 왜 안 되냐고? 여기 써있잖아. A랑 같으면 안 된다. 얘랑 똑같은 거 빼버리자. 이런 거 표현들 얘들아 빼먹으면 안 돼, 얘들아. 오케이? 여러분들은 부분집합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서로 같은 집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겠죠? 서로 같은 집합은 너무 쉬워. 이거 사실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한단 말이야. 도아 잘 봐. 자, 도아 A 집합이 있어요. 1, A, B, 아니야 A, 2A라고 하자. 집합 B가 있어요. B, 2, 4가 있어요.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쳐보자고요. 아니면 뭐 얘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럼 둘이 A랑 B랑 집합이 같대요. 그럼 도아 A 구할 수 있어요? 알파벳 A? 구할 수 있죠? 그럼 2가 바로 2A가 4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큰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자, 일단 이렇게 알겠죠? 집합이 똑같다라고 하는 건 두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그냥 끼워 넣기라고 끼워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이런 거죠. 464번 가볍게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집합 A는 1, A 4, 집합 B는 1,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둘이 집합이 똑같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원소가 같아야 되니까 1이랑 똑같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4라고 하는 건 뭐예요? B제곱이 4 혹은 B제곱 마이너스 1이 4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B제곱이 4입니다 했다면 B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돼. B가 2라면 집합 A는 어떻게, 집합 B부터 쓸게요. 집합 B는 어떻게 돼요? 2라면 1, 4, 3이죠. 맞습니까? B가 2라면 1, 4, 3이야. 맞지 얘들아? 그리고 집합 A는 어떻게 돼요? 1, 4, 3이니까 1, 4, 3이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보고 A라고 하는 애는 3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집합 B가 집합 B가 2라면 집합 B는 도와야 어떻게 돼요? 똑같이 1, 4, 3인가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A도 3이겠네요. 똑같이. 하나 더 생각해야 돼.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1이 뭐예요?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B제곱은 뭐예요? 5가 되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일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A와 B가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지워가자. 이거 생략.
그리고 자연수가 아니죠. 맞지 얘들아? 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체크 다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알겠니 얘들아? 부분집합 개수고요. 이게 아마 유형 11, 12, 13, 14 4개 유형 다 이어져서 나오고요.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 개수는 뒤에 가서 다음 중단원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부분집합 개수까지도 있어요. 알겠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시험에 안 내면 선생님이 좀 능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 낼 수가 없는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부분집합 다 쓰려면 불편하고 힘들죠. 맞죠? 부분집합을 다 써라 이렇게 문제를 내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부분집합을 다 쓰는 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집합 개수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건데, 자 직접 한번 부분집합을 쌤이 써보면, 자 집합 A의 원소가 1과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부분집합은 공집합 1, 2 그리고 1, 2 수요가 몇 개예요? 4개. 그렇죠. 부분집합을 4개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합 A가요 1, 2, 3이라고 하면, 자 공집합 1, 2, 3 그 다음에 1, 2 1, 3 2, 3 하고 1, 2, 3까지 하면 부분집합 몇 개예요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일곱, 여덟. 8개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집합 A, 팔 아프다. 1, 2, 3, 4. 일단 다 써서 한번 눈으로 보자고. 알겠지 얘들아? 자, 공집합 원소가 하나이네. 1, 2, 3, 4 원소가 2개. 1, 2 1, 3 1, 4 2, 3 2, 4 3, 4 오케이? 원소가 3개. 1, 2, 3 1, 2, 4 1, 3, 4 2, 3, 4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소가 4개. 1, 2, 3, 4야. 자, 현재 부분집합 몇 개? 16개.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우리는 얘네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라고. 자, 그럼 개수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 자, 2개 2의 제곱 맞아요? 3개 2의 세제곱 4개 2의 4제곱. 뭐 원소가 4개면 2의 4제곱, 원소가 3개면 2의 세제곱, 원소가 2개면 2의 제곱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집합 개수를 공식으로 기억하면서 볼 거라고요. 알겠니? 오케이? 알았지 얘들아? 현재 이해했어요? 자, 집합 A의 원소가 K개일 때, 오케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K개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분집합 개수 의 K제곱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그럼 이 2의 K제곱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얘들아. 맞죠? 이렇게 만들어요. 자, 배워봅시다.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생각하는 거 잘 봐. A의 부분집합을 찾을 거야 얘들아. 그럼 집합 A가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그럼 이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을 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죠. 맞니 얘들아?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만드는 거는요,
경우의 수를 좀 이용해요.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1이라고 하는 원소 있죠? 이 1이라고 하는 원소가 현재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렇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얘들아. 맞아요? 1이라고 하는 원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야. 2라고 하는 원소를 넣을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 3이라고 하는 걸 넣을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1이 여기, 2가 여기, 3이 여기 들어갔어. 그럼 도아야, 부분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해했어요? 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들어갔어. 2는 여기, 3은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부분집합 x는 1, 3 요 놈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든 거예요. 알겠죠?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린 이거 외워서 할 거거든.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알겠죠, 얘들아? 자, 그럼 하나만 더. 자, 두 번째. 부분집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오죠, 얘들아. 그치, 호준아?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부분집합 중에 자기랑 똑같은 거 하나 빼라고 그랬잖아요. 맞니? 그래서 개수 공식은 2의 k제곱에서 한 개 빼주시면 돼요. 한 개. 알겠지? 뭐야? 2의 세제곱에서 진부분집합하면 요 놈 하나 딱 빼주면 된다고. 7개. 알겠지? 오케이?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응용을 좀 할 거야. 응용. 자, 응용을 할 건데 응용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자, 3번이야. 특정 원소 m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현재 A가요. 집합이 1, 2, 3, 4, 5라고 해보자. 오케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짝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오케이? 짝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 집합은 몇 개입니까? 할 수 있잖아, 얘들아. 아, 이해됐어요? 짝수를 원소를 갖고 있지 않대요. 그럼 짝수가 없어야 되니까 짝수 뭐랑 뭐를 안 갖고 있어야 돼? 2와 4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 맞니?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특정 원소라는 거야. 짝수라는. 알겠지? 특정 원소 2와 4 몇 개?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호준아? 2와 4를 안 갖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 2와 4가 그냥 없는 애라고 생각하자고요. 오케이? 2와 4를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없는 애라고 생각하고 1, 3, 5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와 4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니? 현재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될 거야. 2의 k제곱인데 특정 원소 m개 빼고 계산하자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의 5제곱이어야 되는데 얘네 두 개를 없다고 생각해서 2의 세제곱 8개가 될 거라고요. 괜찮아요? 이해하셨나요, 얘들아? 주영아, 이거 이해됐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야. 네 번째. 특정 원소 m개, m이라고 하는 거죠. n이라고 하자. n개를 포함하는 으로 바꿔보자고요.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건 뭐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오케이?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냥. 1, 2, 3, 4, 5라고 해볼게, 도아야. 도아야, 이 A라고 하는 놈의 부분 집합 중에서, 오케이?
부분집합 중에서요 얘들아 1, 2라고 하는 얘네 둘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1, 2를 뭐하는? 포함하는 1과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오케이?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과 2를 종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서 얘를 잠깐 이 주머니에 넣어놔. 잠깐 주머니에 넣어놔. 그러면 3, 4, 5 3개 남죠 얘들아. 이 3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봐요. 이렇게 8개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네 주머니에 있던 걸 슬쩍 꺼내서 여기다 다 집어 넣어줘요. 공집합은 1, 2가 될 거고요. 오케이? 1, 2가 없는 부분집합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1, 2를 다 집어 넣어주는 거야. 그럼 1, 2, 3이 될 거고요. 1, 2, 4가 되고 1, 2, 5가 되죠. 그럼 얘는 1, 2, 3, 4, 1, 2, 3, 5, 1, 2, 4, 5, 1, 2, 3, 4, 5 해서 1, 2가 들어간 부분집합이 만들어집니다. 도와 이해됐어요? 잠깐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을 다 찾아. 그리고 거기다가 1, 2만 다 집어 넣어주면 1, 2가 포함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개수, 우리 지금 하는 거 개수잖아 얘들아. 그럼 개수는 어떻게 할 건데? 얘 잠깐 빼고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었잖아 처음에. 맞지 얘들아? 그래서 개수가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죠? 그럼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개수가 된다고요. 포함하는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의 k제곱에서 원소를 포함해야 되지만 포함하지 않는 것과 같은 공식을 쓸 거라고요. 가은 이해됐어요? 지금 하는 거? 이해돼서 도와?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는 것과 같은 공식을 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네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유형은요, 얘들아. 이것까지 기억하세요. 공식도 있지만 아까 공식 뭘로 만든다고 그랬죠? 경우의 수를 좀 이용했다고 그랬잖아. 경우의 수 내용이 살짝 접목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시간이 좀 지나서 경우의 수 뭐 까먹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경우의 수 내용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알았지 얘들아? 경우의 수 내용이 조금 접목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일단은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고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요 반드시 2번의 생각을 거치셔야 됩니다. 알겠지 얘들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하면 첫 번째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원소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알았지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애는 무엇인가를 꼭 생각해야 돼요.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고 알았지 얘들아? 포함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를 한 번씩 꼭 체크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았니? 8번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가 128개래요. 그럼 얘들아 집합 A의 원소를 M개라고 한다면 부분집합 개수 공식은 2의 M제곱 맞습니까 얘들아? 그랬을 때 128개가 나왔어요. 종현아 128은 2의 몇 제곱? 2의 7제곱이에요. 따라서 M값은 7개. 집합 A는 원소가 7개다.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집합 B. 집합 B의 원소가 N개라고 하면 이번에는 부분집합이 아니라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진부분집합은 2의 N제곱에서 1개를 빼주시면 돼요. 맞아요? 얘가 63개. 그러면 2의 N제곱은 64개가 되고요. 얘가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원소 N은 6개입니다. 여기까지 된 얘들아 공식을 사용해서 하나씩 체크 일단 해보자 라는 거고요. 471번 이 문제는요
주의. 우리가 이제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다라고 하시고, 자, 집합 A 주영아 뭐라고 써 있어요?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50까지예요. 그러면 1, 2, 3, 4, 5 쭉쭉쭉 해서 49, 50까지 해서 50개의 원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5의 배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5의 배수가 아닌 수들은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맞지? 오케이? 5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5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전부 다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남아요? 5, 10, 15, 20 해서 50까지 원수 몇 개가 남아, 얘들아? 10개가 남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10제곱인데, 그럼 1024거든요, 이게?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돼요, 얘들아. 뭐 빼야 돼, 주명아? 그렇지, 공집합을 하나 빼야 돼요. 얘들아,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공집합이 있어, 좋아요. 오케이? 공집합은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5의 배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유담 이해했어? 그래서 공집합을 하나 빼서 1023으로 계산해야 돼. 이거 1024로 계산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알겠지? 주영이 이해됐어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호, 우리 472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좀 읽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집합 A는 X와 X는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14의 양의 약수. 자, 그렇다면 얘들아 14의 양의 약수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1, 2, 7, 14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됐나요,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 얘들아? 자, 선생님 그냥 써있는 설명을 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게 1번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를 반드시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이해됐어요? 문제? 자, 주영아, 여기서부터 집합 X는 A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X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맞니, 얘들아? A의 부분집합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현재 이게 뭐예요? X는 A랑 같으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뜻이야? 진부분집합입니다. 여러분들 진부분집합은 하나 빼야겠죠? 맞니,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나서 원소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특정 원소 몇 개? 한 개죠? 한 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요. 하나 포함. 공식이 요 지수에서 빼는 거였어요, 얘들아. 맞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뭐예요? 2의 세제곱 8에서 1 빼면 7개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니, 얘들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이거 되게 잘 틀려, 애들이. 봐봐. 집합 A는 20 이하의 3을 배수해야 얘들아. 그럼 일단 써보자. 3, 6, 9, 12, 15, 18 해서 원소가 총 6개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할게? 짝수 몇 개를? 2개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짝수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이렇게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안 갖고 있어야 되냐고. 선생님 얘기했잖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까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럼 경우를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누지 말자.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자. 짝수 몇 개야, 홍준아? 짝수 3개 중에 2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짝수 셋 중에 2개를 골랐어.
얘네 둘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에 원래 원소가 총 6개죠. 특정 원소 2개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자고요. 한 번에 씩 쓰니까 어렵죠? 알았어. 자, 나도 첫 번째 6과 12를 포함하게 되면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18은 포함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2의 6제곱에서 특정 원소 2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안 가지고 있고 해서 8개라고. 되니? 그럼 두 번째, 자 6과 18은 포함, 12는 그럼 안 갖고 있어야 돼. 그럼 개수 공식은 똑같이 8개가 나올 거라고요. 또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 10이랑 18을 포함, 그러면 6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똑같이 8개. 그래서 8, 8, 8 더해주면 총 24개가 나온다고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에서 이렇게 했잖아. 짝수 2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2개만 갖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문제가. 알았죠? 2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면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476번입니다. 그냥 얘는 주어진 식을 해석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집합 A는 x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써 있고요.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어떤 원소냐? 요 2차 방정식 x값, 만족하는 x값 맞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A의 원소니까 저 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얘들아 원소는 3과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뭐라고 써있냐? x과 x는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정수라고 되어있네요. 오호, 다행이다. 정수 맞죠 얘들아?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정수를 써보면 마3, 마2, 마1, 0, 1, 2, 3 해서 6개가 아니고 7개구나. 됐지 얘들아?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집합 A, X, D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보면 돼. 자, 이거부터 X는 B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X는 B에 뭐야? 부분 집합이에요. 2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7제곱.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이거 왼쪽 거. X는 A를 뭐예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뭐야? 3과 마이너스 1을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럼 특정 원소 몇 개? 2개. 3과 마이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2의 5제곱 집합 32개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얘들아? 괜찮?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유형 14번까지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유형 14번은 별표 하나만 쳐놔주세요. 선생님이 가장 흔하고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481번이거든요. 경우의 수를 조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얘들 알겠지? 자, 문제에서 보시면 집합 A의 원소는 1, 3, 5, 7, 9입니다. 맞아요 얘들아? 맞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9의 양의 약수니까 1, 3, 9입니다. 현재 여기까지 됐니?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 적어도 하나. 경우의 수에서 나왔던 생각을 좀 하면서 보자고요. 자, 뭐야?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B의 원소가 몇 개가 좋아요? 그럼 B의 원소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얘들아?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준아, B의 원소를 한 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한 개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어요. 맞죠? B의 원소가 두 개를 갖고 있으면, B의 원소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1, 3일 수도 있고 1, 9일 수도 있고 3, 9일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모든 경우를 다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용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적어도 하나는 뭐뭐입니다.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죠? 적어도 하나는 뭐뭐입니다. 뭐라고? 아닌데 뭐. 전체에서 뭐했어? 반대 경우를 빼서 계산했죠. 이거 기억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얘들아. 전체 부분 집합은 2의 5제곱개 맞아요? 원소가 5개니까 A의 부분 집합 맞지? 그럼 반대 경우는 뭐야? 1, 3, 9를 모두 1, 3, 9를 모두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반대잖아 얘들아. 맞니? 그러면 1, 3, 9를 모두 안 가지고 있다. 2의 5제곱에서 특정 원수 3개를 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걸 빼버리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2 마이너스 4 해서 28개가 된다고요. 이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 알겠죠? 요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봅시다. 자, 482번. 일단 집합 A 15 이하의 3의 변수야. 3, 6, 9, 12, 15 해서 원소가 몇 개예요? 15개네. 5개예요. 됐지 얘들아? 자, 뭐라고 했냐면 홀수를 1개 이상, 그러니까 최소 1개. 이 표현을 똑같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홀수가 지금 3, 9, 15가 있죠. 맞니 얘들아?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자고요? 전체에서 뭘 뺄 거야? 반대 경우를 뺄 거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전체는 2에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제곱이야. 됐어요? 빼기 반대 경우 뭐야? 홀수가 없다죠. 홀수가 없다. 그럼 원수 몇 개 남아? 2개 남잖아.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반대 경우를 빼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몇십 개야? 32에서 4 빼면 28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 써있죠. 진부분 집합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하나를 또 빼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팁!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을 할 때요. 진 부분 집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집합을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들아. 오케이? 진 부분 집합은 집합 하나 빼줘야 되잖아, 얘들아. 공집합이 안 되면 공집합도 하나 빼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문제 마지막에 계산하세요. 알겠니? 공식을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중간에 하나 빼버리고 이러다 보면 뭔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부분 집합과 공집합 개수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연산을 마무리를 할 때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토끼 네모는 자자 네모 한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